추석에 송편 절대 이렇게 먹지 마세요. 당뇨 바로 옵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추석이 다가오고 있죠? 추석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은 가족과 함께 나눠 먹는 송편을 떠올리실 거예요. 쫄깃하고 달콤한 송편은 명절의 대표 음식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송편이 잘못 먹으면 건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혹은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송편을 드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추석에 송편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절대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당뇨병을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당뇨가 이미 있으신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송편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송편은 쌀가루로 만든 탄수화물 음식인데요. 여기에 설탕, 콩, 깨, 혹은 꿀 같은 단맛이 나는 재료로 속을 채웁니다. 바로 이 달콤한 속 재료들이 우리의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당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죠. 이때 몸은 이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지속적으로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송편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혜 조심해야 할 조합. 이제 송편을 드실 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특히 명절이면 식혜나 수정과 같은 전통 음료를 송편과 함께 곁들여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특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혜는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식혜는 달콤하고 시원해서 명절에 빠질 수 없는 음료지만, 송편과 같이 먹게 되면 단순당이 과다하게 섭취됩니다. 식혜는 보통 쌀과 엿기름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당이 생성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설탕을 넣어 단맛을 내는데요. 식혜 한 잔의 당 함량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송편처럼 이미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고 그 위에 설탕이 들어간 식혜를 함께 마신다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송편을 먹으면서 식혜를 함께 마시는 조합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식혜를 대신할 수 있는 음료로는 무가당차나 그냥 물이 가장 좋습니다. 물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송편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 혈당 상승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수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과 역시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꿀을 사용하죠. 게다가 생강과 계피 같은 향신료가 들어가 있어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여전히 당 함량이 높기 때문에 송편과 함께 드시는 것은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송편을 드실 때는 물이나 무가당차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송편과 명절 음식, 이렇게 먹으면 당뇨에 좋습니다. 자, 이제 송편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명절 음식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동시에 혈당을 급격히 올릴 위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추석 명절 음식도 충분히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송편을 비롯한 명절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혈당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송편은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이 높은 음식입니다. 송편의 주 재료는 쌀가루인데, 쌀은 우리가 흔히 먹는 백미와 마찬가지로 소화가 빠르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송편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을 올리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먼저 섭취하세요. 송편을 먹기 전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먼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되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추석상에 자주 올라오는 두부, 생선 또는 고사리와 같은 음식을 송편 전에 먼저 먹으면 좋습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이고,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과 함께 고단백 식품으로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채소나 나물 반찬도 섭취를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무침 같은 나물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습니다. 이 섬유질은 탄수화물의 소화를 느리게 하고 탄수화물이 혈액으로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 혈당 상승을 완화합니다. 또한 채소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기 때문에 송편을 과식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송편을 먹기 전에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그 이후에 송편을 먹더라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몸에 부담을 덜 주는 거죠. 예를 들어 먼저 나물 반찬과 두부, 생선을 천천히 섭취한 후 송편 한두 개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대량의 탄수화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혈당을 갑작스럽게 올리는 것보다 천천히 오르게 하는 것이 당뇨 관리에는 더 효과적입니다. 송편을 적은 양으로 천천히 드세요. 송편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자칫 많이 먹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명절 분위기 속에서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먹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당뇨를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많은 송편을 먹는 것을 피하고 적은 양을 천천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편 한 개는 평균적으로 5만 100칼로리 정도이며 그중 대부분이 탄수화물에서 나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으로 빠르게 변환되어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특히 당뇨를 걱정하는 분들은 송편을 여러 개 한꺼번에 드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양이 적당할까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송편을 한두 개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한두 개도 한꺼번에 먹기보다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 뇌가 포만감을 인식하는 시간이 충분해집니다. 급하게 먹으면 뇌는 우리가 충분히 음식을 먹었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되지만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이 적당히 느껴지고 더 먹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송편을 천천히 즐기면서 섭취량을 줄이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송편의 종류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깨나 콩 같은 속 재료가 들어간 송편은 당분이 비교적 적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반면 꿀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송편은 당 함량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송편을 선택할 때도 속 재료를 확인하시고 꿀이나 설탕이 들어간 송편은 가능한 한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송편을 먹을 때 피해야 할 조합전과 고기류. 추석상에는 다양한 명절 음식들이 올라오지만 그 중에서도 기름에 튀긴 전이나 기름기가 많은 고기와 송편을 함께 먹는 것은 특히 피해야 합니다. 전은 보통 기름에 튀겨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방 함량이 높고 기름기가 많아 소화가 느리게 됩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혈당이 더디게 상승하지만 동시에 지방과 탄수화물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나 갈비찜과 같은 고기류는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 소화가 느려지고 송편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 과정이 복잡해져서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고기나 전을 드신 후 송편을 먹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송편을 드실 때는 나물이나 두부, 생선과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혈당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명절에 전이나 갈비 같은 음식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송편과 같은 탄수화물 음식을 먹을 때는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이나 고기를 먹고 싶다면 송편을 먹기 전에 드시거나 송편을 아예 다른 식사로 따로 즐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송편과 함께 건강한 음료 선택하기.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송편을 먹을 때 함께 마시는 음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송편을 먹을 때 식혜나 수정과 같은 전통 음료를 곁들여 드시는데 이는 혈당 조절에 아주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식혜는 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데다 거기에 설탕이 많이 첨가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송편과 식혜를 함께 먹으면 당이 과다하게 섭취되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수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과는 생강과 계피로 만들어지며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단맛을 내기 위해 많은 양의 설탕이나 꿀이 들어가기 때문에 송편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과다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음료들을 송편과 함께 마시는 것은 혈당 관리에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음료가 좋을까요? 가장 좋은 선택은 무가당차나 물입니다. 특히 녹차, 보리차 또는 결명자차와 같은 무가당차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차들은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송편의 달콤한 맛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건강한 대체 음료로 적합합니다. 물 역시 당을 함유하지 않고 몸에 수분을 공급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명절 동안에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고 나면 체내에서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를 빠르게 낮추기 위해서라도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혈당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역할은 하지 않지만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도와 체내 당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추석 음식 이렇게 먹으면 당뇨 관리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 예방과 관리를 위해 명절 음식을 먹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석 음식 중에서도 잡곡밥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백미 대신 현미나 귀리, 보리 같은 잡곡은 소화가 느리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섬유질이 많아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명절상에서 백미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면 송편과 다른 음식들과의 조합에서도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한 적절한 간식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송편 외에도 명절 간식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과일은 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어 역시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일 대신 견과류나 채소 스틱을 간식으로 선택하면 당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적당한 지방과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포만감을 주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채소 스틱은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하여 건강한 간식으로 적합합니다. 명절 음식을 드실 때 무가당 음료를 곁들이고 활동량을 늘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식을 많이 먹은 후에는 소화를 돕기 위해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후 30분 정도 걷는 것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바로 앉거나 누워있는 대신 가볍게 몸을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하면 명절에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송편을 포함한 명절 음식을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과 함께 먹는 음식의 조합에 신경 써야 합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먼저 섭취하고 송편은 적은 양을 천천히 드시면서 무가당 음료와 함께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절 음식을 통해 당뇨 예방하기. 명절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풍성한 음식을 즐기는 시간입니다. 송편, 갈비찜, 전, 나물, 그리고 다양한 전통 음식들이 한상 가득 차려지죠. 하지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자칫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명절 음식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당뇨는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명절에도 식단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명절 음식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명절 음식을 통해 어떻게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백미 대신 잡곡밥을 선택하세요. 명절상에서 밥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백미 대신 잡곡밥을 선택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백미는 소화가 빠르게 이루어져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명절 음식 자체가 대체로 칼로리가 높고 송편이나 전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잡곡밥은 섬유질이 많고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잡곡에는 현미, 귀리, 보리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모두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현미는 정제되지 않은 쌀로 식이섬유가 백미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귀리와 보리는 식물성 단백질도 함유하고 있어서 영양가가 높고 소화를 천천히 돕기 때문에 당뇨 예방에 탁월합니다. 예를 들어 잡곡밥과 나물 반찬을 곁들여 식사를 하면 건강을 지키면서도 명절 음식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잡곡밥은 포만감도 오래 유지해주기 때문에 과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명절처럼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상황에서는 잡곡밥으로 대체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단백질을 풍부하게 섭취하세요.
단백질은 혈당 관리를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먼저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은데, 이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명절 상차림에서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찾자면 두부, 생선, 닭고기, 나물 등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포만감을 주고 소화를 천천히 도와 혈당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두부는 명절 음식 중에서도 건강한 선택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며 칼로리가 낮아 당뇨 예방에 좋은 식품입니다. 두부를 송편과 같은 탄수화물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혈당 변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절 음식 중에 생선도 빠질 수 없죠. 생선은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특히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명절에는 굽거나 찜 형태로 생선을 요리해서 송편이나 전과 함께 섭취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닭고기 역시 지방 함량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명절 음식으로 아주 좋습니다. 닭고기 구이나 찜으로 요리하여 나물이나 잡곡밥과 함께 먹으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명절에 육류를 먹을 때는 돼지고기나 갈비처럼 기름진 음식보다는 닭고기와 같은 저지방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나물 반찬을 적극 활용하세요. 명절 상에 자주 올라오는 나물 반찬은 당뇨 예방에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같은 나물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포만감을 주면서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가 느리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어 탄수화물이 혈액으로 천천히 흡수되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고 몸에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시금치나 고사리는 철분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건강에 이로운 나물입니다. 특히 시금치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여주며 도라지는 폐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러한 나물들은 명절 음식의 기름기와 단맛을 중화시키는 데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기나 송편과 같은 탄수화물, 음식과 나물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명절 상에서 나물 반찬을 먹을 때는 기름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에 볶은 나물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묻혀서 기름 사용을 줄이면 더 건강하게 나물의 섬유질과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나물을 미리 준비해두고 밥이나 송편과 함께 곁들여 드시면 훨씬 건강한 명절 식사가 됩니다. 넷째, 기름진 음식은 적게 깔끔한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명절 음식에서 기름에 튀긴 음식을 빼놓을 수는 없지만 이들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이나 튀김 같은 음식은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화가 느려지고 혈당을 장시간 높게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칼로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서 오랫동안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어 당뇨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명절 음식 중에서 전이나 갈비찜 같은 고칼로리 음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은 전통적으로 기름에 튀겨서 만들기 때문에 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한두 조각을 먹는 것은 괜찮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오랫동안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또한 기름진 고기 요리 역시 가능한 한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기가 많은 갈비찜이나 돼지고기는 포만감을 주지만 동시에 혈당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줍니다. 대신에 명절 음식 중 조리법을 깔끔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전을 튀기는 대신 구워서 만들면 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기 요리도 삶거나 찌는 방법으로 요리하면 기름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리법을 조금만 바꾸어도 칼로리와 지방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어 명절 동안에도 혈당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무가당 음료를 선택하세요. 명절에는 송편이나 전과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마시는 음료도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식혜나 수정과 같은 달콤한 음료를 많이 마시는데 이 음료들은 당 함량이 매우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식혜는 쌀로 만든 음료인데 설탕이나 엿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어 당뇨가 있거나 혈당을 관리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특히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런 음료 대신 무가당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차, 보리차, 결명자차 같은 무가당 차들은 명절 음식과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차는 소화를 돕고 체내의 당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주어 명절 동안에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도 좋은 선택입니다. 음료로 물을 자주 마시면서 명절 음식을 먹으면 체내 당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고 소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은 몸에 필수적인 수분을 공급하면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명절 동안에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적절한 활동을 통해 혈당 관리하기. 명절 동안 음식을 많이 먹은 후에는 적절한 운동을 통해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혈당이 쉽게 올라가고 음식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명절에 많은 음식을 먹고 나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체중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혈당이 높아지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명절 동안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 후 산책을 나가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걷기는 혈당을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식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볍게 걸으면 혈당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몸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명절 기간 동안 규칙적인 운동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음식을 먹고 난 후에 피로감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앉아서 TV를 보거나 과도하게 쉬는 대신 짧은 시간이라도 몸을 움직여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세요. 명절 음식은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전적인 상황이 될 수 있지만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통해 당뇨 예방과 관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백미 대신 잡곡밥을 선택하고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먼저 섭취하며 기름진 음식은 적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가당 음료를 선택하고 식사 후에는 가벼운 운동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명절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